복선아, 무당집에 가자. 집을 빼앗기고 친척들에게 쫓겨난 과부. 평생 정갈하게 살던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비 오는 밤, 세 식구는 산을 넘었지요. 들어와. 다 젖었잖아. 무당은 사연도 묻지 않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굿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밥상이 차려졌지요. 자, 먹읍시다. 네 사람이 함께 밥을 먹기 시작한 그날부터 집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이 해준 건 굿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따뜻함이었지요. 과부 며느리가 아이 손을 잡고 시어머니와 함께 무당집에 들어간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방 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영상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어느 마을에 복선이라는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남은 건 8살 아들 장수와 60을 훌쩍 넘긴 시어머니 뿐이었지요. 남편이 죽은 지 49제도 채 지나기 전 빚쟁이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번 달 안에 갚지 못하면 집을 넘기시오. 복선은 대문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제발 한 달만 더 여유를 주십시오. 빚쟁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딴 소리 말고 어서 갚으시오.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내가 몸종살이라도 하겠으니 늙은이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결국 보름이 지나자 집과 논이 모두 남의 손에 넘어갔지요. 어쩔 수 없이 형님 집에 며칠 지냈지만 싸느라고 눈치가 보여 더 이상 지낼 수 없었지요. 세 식구는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장수는 뒤를 돌아보며 울먹였습니다. 어미,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복선은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아들을 안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지만 앞길은 캄캄했지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복선아, 무당집에 가자. 복선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정갈하게 살아온 시어머니의 입에서 무당집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던 겁니다. 예전에 내가 도움받은 무당이 있다. 산 너머 골짜기에 사는데 그 사람만이 우리를 받아줄 것이다. 시어머니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단호했습니다. 이제 체면이고 뭐고 없다. 살아야지. 복선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 사람은 산길을 향해 걸었지요.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수는 어머니 치마폭을 붙들고 비를 맞으며 걸었지요. 산길은 험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팡이의 의지에 한 걸음씩 내딛었습니다. 숨이 가빴지만 노인은 멈추지 않았지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드디어 산 너머 골짜기에 다다랐습니다. 작은 기와집 하나가 보였지요. 대문 앞에는 무당집임을 알리는 오색 천이 빗물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저없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장수는 추위에 덜덜 떨고 있었지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50줄로 보이는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무당이었지요. 무당은 빗물에 흠뻑 젖은 세 식구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지요. 무당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당신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이요. 무당은 잠시 망설이더니 문을 활짝 열었지요. 들어와. 다 젖었잖아. 그 목소리에는 꾸짖음도 거부도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문지방을 넘었지요. 무당은 마른 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먼저 몸부터 닦으시오. 그날 밤 굿도 점도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저 같은 지붕 아래에서 몸을 뉘었지요. 갈 곳 없던 세 식구에게 처음으로 따뜻한 방 한 칸이 생긴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복선은 새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고 빗소리는 그쳤지요. 복선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마루에는 시어머니와 무당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 놓여 있었지요. 무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됐소?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30년도 더 됐지요. 무당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 당신을 살려준 게 잘한 일인지 모르겠소. 시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지요. 나도 모르겠소. 하지만 지금 이 아이들만은 살려야 하오. 무당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며느리 말이오?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예전에 당신이 겪었던 시집살이를 당신도 며느리에게 했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지요. 무당은 차를 따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하오. 자기가 당한 고통을 다른 이에게 똑같이 되풀이하지.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맞소. 나도 그랬소. 미운 게 아니라 무서웠겠지. 시어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말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이었지요. 아들을 빼앗길까봐. 그래서 더 매섭게 굴었소. 그런데 결국 아들은 죽었고 시어머니는 흐느꼈습니다. 며느리한테 빼앗긴 게 아니라 병이 데려갔지. 그런데도 나는 며느리를 원망했어. 무당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래서 여기 온 거요? 갈 곳이 없었어. 당신밖에 생각나지 않았어. 무당은 한참 동안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당분간 여기 있으시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고개 숙이지 않고 살아온 그 노인이 처음으로 다른 이의 은혜 앞에 무너진 겁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무당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밥이나 먹읍시다. 부엌에서 듣고 있던 복선은 코끝이 찡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숨겨왔던 아픔을 처음 들었기 때문이었지요. 그제야 복선은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자신처럼 아픈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새 식구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선은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지요. 장수는 작은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왔습니다. 힘에 부쳤지만 아이는 두 손으로 바가지를 꼭 붙들고 한 걸음씩 옮겼지요.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불을 지폈습니다. 무당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무당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점을 보러 온 아낙네였지요. 복선은 얼른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당이 복선을 불렀습니다. 복선 씨, 나와서 차나 내오시오. 복선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요. 하지만 무당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복선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손님 아낙네는 복선을 힐끗 보며 눈을 가늘게 떴지요. 이분은 누구시오? 무당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 식구요. 그 한마디에 복선의 목이 메었습니다. 무당은 세 사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함께 있음을 밝힌 겁니다. 손님이 돌아간 뒤 복선은 무당 앞에 섰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당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며 말했지요. 여긴 굿집이지만 사람 사는 집이기도 하오. 숨어 살 필요 없소. 그날 저녁 네 사람은 마루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무당, 시어머니, 복선, 장수. 장수가 밥을 한 숟가락 떠먹고는 환하게 웃었지요. 할머니, 밥이 맛있어요. 무당은 장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조용히 밥을 먹었지요. 오랜만에 마음 편한 저녁이었습니다. 복선은 아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난 뒤 장수가 말했지요. 여긴 따뜻해요. 우리 계속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복선은 당황하여 아들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무당이 웃으며 말했지요. 그래, 있거라. 이 집이 너무 넓어서 심심했는데 딱 좋구나. 장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날부터 무당집의 일원이 되었지요. 숨어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복선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지요. 그런데 무당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일어났소? 무당은 국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복선은 황급히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지요. 제가 할 일인데 죄송합니다. 무당은 국자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무당집도 밥은 먹어야지. 같이 하면 돼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아침 준비를 했지요. 시어머니도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할 일을 당신들이 다 하고 있구먼. 무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상이나 차리시지요. 시어머니는 마루로 나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4개의 그릇, 4개의 숟가락. 오래간만에 온전한 식구수만큼의 상이었지요. 무당이 말했습니다. 장수 좀 깨우시오. 밥은 같이 먹어야 제맛이지. 복선은 방으로 가서 아들을 깨웠습니다. 장수는 우물가에서 찬물로 세수를 했지요. 마루에는 이미 4사람분의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국, 김치, 나물, 그리고 따끈한 밥. 무당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지요. 자, 먹읍시다. 장수는 국을 후루룩 마시고는 말했습니다. 이 국 정말 맛있어요. 무당은 웃으며 장수 밥그릇에 국을 더 부어주었지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무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선은 숟가락을 들며 생각했지요. 이런 아침이 언제 이후였던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편안한 아침은 없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난 뒤 무당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없으니 마당이나 정리합시다. 4사람은 함께 마당으로 나갔지요.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장수가 처음으로 밝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복선은 빨래를 널다 말고 아들을 보았지요. 장수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무당이 복선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가 많이 밝아졌소. 복선은 눈가가 젖어들며 대답했지요. 다 이 집 덕분입니다. 무당은 빨래를 함께 널며 말했습니다. 집이 아니라 사람이요.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거지. 정말 그랬습니다. 이 집에는 굿도 부적도 신령도 없었습니다. 다만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따뜻함이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복선과 무당은 장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며 무당이 말했지요. 장터에 가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요. 복선은 긴장했습니다. 무당은 걸음을 멈추고 복선을 바라보았지요. 사실대로 말하면 돼요. 우리 집 식구라고. 복선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무당은 다시 걸으며 말했지요. 이상하게 생각하든 말든 그건 그들 마음이요.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되지. 장터에 도착하자 과연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무당은 쌀가게로 갔지요. 쌀 한 말 주시오. 쌀가게 주인이 복선을 힐끗 보며 물었습니다. 무당님, 이분은 누구시오? 무당은 태연하게 대답했지요. 우리 집 며느리요. 주인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나물 가게에서도 생선 가게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지요. 사람들은 복선을 쳐다보았고 수군거렸습니다. 복선은 처음엔 움츠러들었지요. 하지만 무당은 달랐습니다. 당당하게 걸었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복선 씨, 고개 드시오. 무당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숨을 일이 없소. 우리는 떳떳하게 사는 거니까.
복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세상이 달라 보였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언제까지 머물러도 될까요? 무당은 걸음을 멈추고 복선을 바라보았지요. 갈 곳이 생길 때까지 있으시오. 아니, 여기가 당신네 집이라 생각해도 돼요. 복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무당은 다시 걸으며 말했지요. 나도 늙어가는데 식구가 있으니 든든하오. 집에 도착하자 장수가 달려나왔습니다. 어미, 다녀오셨어요? 복선은 아들을 안았지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은 장에서 사온 재료로 푸짐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장수는 배불리 먹고 마당에서 뛰어놀았지요. 달빛 아래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복선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복선은 깨달았습니다. 머무름이 이제 생활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모두 잠든 시각, 무당과 시어머니가 마루에 앉았지요. 달빛이 두 사람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무당이 차를 따르며 먼저 입을 열었지요. 30 전 그날 기억하시오? 시어머니는 차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잊을 수가 없지요. 무당은 달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때 죽으려 했소.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지요. 오래된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맞소. 산 너머 절벽에서 뛰어내리려 했지요. 시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소. 밥을 먹어도 따로 먹게 했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매를 맞았지요. 무당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편만 들었소. 내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시집살이 원래 그런 거다라며 외면했지요. 견디기 힘들었겠소. 견디다. 결국 그날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싶었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절벽 앞에 섰을 때 정말 후련했소. 이제 끝이구나 싶었지. 무당은 차를 마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약초를 캐러 산에 갔다가 당신을 봤지요. 시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소리쳤지. 거기 서시오. 하고 당신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내리려 했소. 그랬소. 하지만 시어머니는 무당을 바라보았지요. 당신이 달려와 나를 붙잡았지. 그리고 말했소. 아직 죽을 때가 아니오라고. 무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을 이 집으로 데려왔지요. 열흘 동안 묵게 했고 그 열흘 동안 당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소. 그저 밥을 주고 잠자리를 내주었지. 무당은 웃었지요. 물어봐야 소용없는 걸 왜 물어. 어차피 시집살이가 힘들어서 그런 것 뻔한데. 시어머니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 열흘이 나를 살렸소.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죽었을 거요. 무당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당신 스스로 선택한 거요. 나는 그저 시간을 준 것뿐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며느리 말이요. 무당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며느리가 미운 게 아니었소? 무당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운 게 아니라 무서웠죠? 시어머니는 숨이 멎는 듯 했지요. 무당은 차를 따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나니 며느리가 무서웠겠지. 며느리를 보면 죽은 아들이 생각나고 그 슬픔을 견딜 수가 없었을 거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맞소. 정확히 그랬소. 그래서 더 차갑게 대했겠지. 며느리를 밀어내면 아들 생각을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며느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소. 그래서 더 매섭게 굴었소. 무당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며느리 잘못은 아니지 않소? 알고 있어. 머리로는 알고 있었소. 하지만 마음이, 시어머니는 흐느꼈지요. 마음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소. 며느리를 보면 화가 났소. 왜 아들은 죽고 며느리는 살아있는지. 무당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지요. 나도 알고 있어. 내가 잘못했다는 걸. 며느리에게 너무 못되게 굴었다는 걸. 이제는 어떠시오? 시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소. 무당은 미소를 지었지요. 어떤 사람으로? 나처럼. 아픈 사람으로. 시어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도 남편을 잃고 힘들었을 거요. 갈 곳도 없고 어린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나는 그 아픔을 외면했어.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시어머니가 물었지요. 너무 늦은 건 아니겠지요? 무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지 않았소. 사람은 깨닫는 순간부터 달라지는 법이니까. 두 사람은 말없이 달을 바라보았지요.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에 와서 처음으로 마음이 편하오. 무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소. 사람은 마음이 편해야 사는 거니까. 시어머니가 다시 물었지요. 당신은 왜 우리를 받아주었소? 무당은 웃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쓸쓸한지 아시오? 밤마다 혼자 달을 보며 차를 마시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시어머니는 무당을 바라보았지요. 무당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식구가 생겼소. 밥을 같이 먹고 일을 같이 하고 이렇게 밤에 이야기도 나누고 내가 오히려 고마운 일이지. 시어머니는 무당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무당은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지요. 서로 의지하며 삽시다. 그게 사람 사는 거니까. 그날 밤 두 노인은 오래도록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나누고 현재의 평화를 느끼며 말이지요. 달은 점점 높이 떠올랐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마루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장수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마당으로 뛰어나갔고 무당 뒤를 졸졸 따라다녔지요. 할머니, 오늘은 뭐 하세요? 무당은 장수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약초를 캐러 가야 한다. 같이 갈래? 장수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저 따라가고 싶어요. 무당은 광주리를 들고 장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산으로 올라갔지요. 복선은 대문 앞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속에서 무당은 장수에게 약초 이름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지요. 이건 도라지란다. 기침에 좋지. 장수는 신기한 듯 도라지를 만져보았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약이 돼요? 그럼 뿌리를 캐서 말리면 훌륭한 약이 되지. 무당은 조심스럽게 도라지를 캐냈지요. 자, 장수도 한번 캐보거라. 장수는 작은 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힘이 붙였지만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지요. 한참을 파자 드디어 도라지 뿌리가 나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캤어요. 무당은 장수를 안아주며 말했지요. 잘했다, 장수야. 참 잘했어. 장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산을 올라갔지요. 이건 더덕이고 저기 보이는 건 머위란다. 장수는 하나하나 열심히 배웠습니다. 할머니는 이걸로 약을 만드세요? 무당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거지. 장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사람 살리는 일 할래요.
무당은 장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그래, 착한 마음이구나. 사람을 살리는 일만큼 귀한 게 없단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장수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대문 앞에 복선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어미, 저 약촉했어요. 장수는 광주리를 들어 보이며 자랑했습니다. 복선은 아들을 안으며 목이 메었지요. 아이가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복선은 아들이 웃으며 밥을 먹는 모습을 보았지요. 어미, 오늘 산에서 도라지도 캤어요. 제가 직접요. 복선은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수는 울기만 했지요. 밤마다 아버지를 찾으며 울었고 낮에도 무서워하며 어머니 치마폭만 붙들었습니다. 악몽을 꾸고 깨어 소리를 지르기도 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는 웃고 뛰고 노래를 불렀지요. 그날 밤 장수는 복선에게 말했습니다. 어미, 여긴 정말 좋아요. 뭐가 좋은데? 다 같이 있잖아요. 할머니도 웃고 무당 할머니도 웃고 어미도 웃어요. 복선은 아들을 꼭 안았지요. 그래, 장수야. 우리 여기서 행복하자. 장수는 어머니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밤에 울지도 않았고 악몽도 꾸지 않았지요. 복선은 아들의 얼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가장 먼저 변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른들이 마음을 열기도 전에 아이가 먼저 이 집을 받아들인 겁니다. 복선은 마루로 나왔지요. 시어머니가 홀로 앉아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복선을 보며 말했지요. 앉거라. 복선은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지요. 장수가 많이 밝아졌구나. 네, 어머님. 다 이 집 덕분입니다. 시어머니는 복선의 손을 잡았지요. 복선아.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 복선은 눈을 크게 떴지요. 시어머니가 사과하는 건 처음 듣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지요. 내가 너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구나. 그저 아들을 빼앗아간 존재로만 봤지. 복선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너도 나처럼 남편을 잃고 힘들었을 텐데. 나는 그걸 외면했어. 시어머니는 복선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이제는 알겠다. 너도 나처럼 아픈 사람이었다는 걸.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쌓였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지요.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하늘이 잔뜩 흐려지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지요. 무당이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굿도 없고 손님도 없네. 복선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상을 차렸고 장수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무당이 일어나 부엌으로 갔지요. 뭘 만드시오? 복선은 국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된장찌개입니다. 간단하게 먹으려고요. 무당은 앞치마를 두르며 옆에 섰지요. 나도 돕겠소.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무당은 파를 송송 썰고 복선은 두부를 넣었지요. 잠시 후 네 사람은 마루에 둘러앉았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고 방 안은 따뜻했지요. 무당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자, 먹읍시다. 네 사람은 함께 밥을 먹기 시작했지요. 장수가 김치를 우적우적 씹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무당은 웃으며 대답했지요. 그래, 내 할머니가 담근 거란다. 장수는 시어머니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담근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시어머니도 처음으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지요. 많이 먹거라, 장수야. 복선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지요. 밥을 다 먹고 난 뒤 네 사람은 마루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무당이 말했지요. 비 오는 날은 참 좋구나.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시오? 무당은 빗소리를 들으며 대답했지요. 집안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니까. 복선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지요. 밖에서 비가 내릴수록 이 집은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장수가 무당에게 물었지요. 할머니, 비는 왜 오는 거예요? 무당은 장수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땅에게 주는 선물이란다. 선물이요? 그래. 비가 내려야 꽃도 피고 나무도 자라고 곡식도 잘 익지.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지요. 사람 마음도 씻어줄 수 있으면 좋겠소. 무당은 시어머니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씻기고 있지 않소?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장수가 하품을 하며 말했지요. 졸려요. 복선은 아들을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자, 장수야. 이제 잘 시간이다. 장수는 어머니 품에서 눈을 감았지요. 어미, 내일도 할머니랑 산에 가도 돼요? 그래, 할머니께 여쭤보마. 장수는 금세 잠들었습니다. 마루에서는 무당과 시어머니가 여전히 앉아 있었지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런 평화가 얼마나 갈까요? 무당은 차를 따르며 대답했지요. 우리가 지키면 계속 갈 거요. 지킨다니? 서로를 아끼고 함께 살아가면 되지. 그게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셨지요. 빗소리만이 고요히 울려 퍼졌습니다. 복선이 방에서 나와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지요. 그릇을 씻으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마당이 보였지요.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복선은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지요. 이런 날들이 계속되면 좋겠다. 그날 밤 네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비 오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지요. 그 순간 이 집은 완전히 굿집이 아니라 살림집이 된 겁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새 식구가 무당집에 들어온 지 꼭 한 달이 되는 날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무당이 세 사람을 불렀습니다. 할 말이 있소. 모두 마루로 나오시오. 복선과 시어머니, 장수가 마루에 앉았지요. 무당은 차를 따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도 늙어가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지요. 복선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나가라는 말씀을 하시려나. 무당은 계속 말을 이었지요. 이 집을 혼자 지키기가 벅차오. 굿도 해야 하고 살림도 돌봐야 하는데. 복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역시 우리를 내보내려는 건가. 하지만 무당의 다음 말은 전혀 달랐지요. 그래서 제안하오. 여기서 함께 살면 어떻겠소? 복선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놀란 표정으로 무당을 바라보았지요. 무당은 세 사람을 차례로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진심이요. 너희가 필요하오. 복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저희가 정말 여기 있어도 될까요? 무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아니, 있어 주었으면 하오.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오? 무당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지금처럼 하면 돼요. 함께 밥 먹고, 함께 살림하고, 함께 웃으면 돼요. 복선은 눈물을 참으며 물었지요. 하지만 저희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습니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무당은 복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짐이 아니오. 오히려 나에게 힘이 되어.
힘이라니요? 무당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지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아시오?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할 사람이 없고 밥을 먹어도 혼자 먹고 밤이 되면 달만 바라보고 앉아 있어.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였소. 무당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맞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는 거요.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면서 말이요. 장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여기 정말 좋아요. 계속 있고 싶어요. 무당은 장수를 안으며 말했지요. 그래, 장수야. 우리 함께 살자꾸나. 복선은 아들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무당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무당은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고마울 것 없소.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사는 거지. 복선이 물었지요. 그럼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무당은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굿이 있을 때 도와주면 돼요. 손님 접대도 하고 준비도 하고. 복선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겠소. 무당은 웃으며 대답했지요. 어르신은 그냥 편히 계시면 돼요. 나이 드신 분이 집에 계시면 집이 든든하오. 그날 밤 세 사람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집에 뿌리를 내리기로 말이지요. 복선은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우리에게도 집이 생겼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지요. 이 늙은 것이 마지막으로 편안한 곳을 찾았구나. 노인도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장수는 어머니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지요. 아이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선은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지요. 이제는 남의 집 마당이 아니라 자기 집 마당이었습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졌지요. 시어머니도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밥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신세 지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집이었지요. 장수는 물을 길어오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무당은 그 모습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내 선택이 옳았구나. 아침 밥상에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무당이 말했지요. 오늘부터 우리는 진짜 식구요.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네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지요. 이제는 임시로 머무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함께할 식구였습니다. 세 식구는 그날부터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되었지요. 머물던 곳이 이제 살아갈 곳이 된 겁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저 과분의 무당집 들어가더니 팔자가 폈다더라. 그러게. 요새 보니까 얼굴도 환하고 아이도 밝아지고 시어머니도 편안해 보이던데 무당이 굿이라도 해준 건가? 장터에서 복선을 본 아낙네들이 말했습니다. 복선 씨, 요새 보니까 완전히 딴 사람 같네요. 복선은 웃으며 대답했지요. 그런가요? 그럼요. 예전엔 고개도 못 들고 다니더니 이제는 당당해 보여요. 다른 아낙네가 물었습니다. 무당집에 들어가서 뭐 좋은 일이라도 있었소? 복선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지요.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편안해졌습니다. 편안해졌다니? 네.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낙네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그 집안이 달라진 건 굿 때문이 아니었지요.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 남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했지요. 예전에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죽은 아들이 생각나 괴로워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복선이라는 한 사람을 보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복선에게 말했지요. 복선아, 오늘 장에 같이 가자꾸나. 복선은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같이 가자고 한 건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지요. 네, 어머님. 두 사람은 함께 장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복선과 나란히 걸으며 말했지요. 이 천을 사서 장수 옷을 해주자. 어머님께서요? 내가 해주고 싶구나. 손주 옷 한 번쯤 만들어줘야지. 복선은 코끝이 찡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주를 위해 뭔가를 해주겠다고 한 건 처음이었지요. 장터에서 한 아낙네가 말했습니다. 어머,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사이좋게 다니네. 다른 아낙네가 대답했지요. 무당집 들어가더니 사이가 좋아진 모양이야.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사이가 좋아진 건 무당집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걸 말이지요. 복선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눈치만 보고 고개만 숙이고 살았지만 이제는 당당해졌지요. 무당집에서 일을 하며 장에도 나가고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한 아낙네가 물었지요. 복선 씨, 무당집 일이 힘들지 않소? 복선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아요. 좋다니? 네. 함께 사니까요. 아낙네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게 보여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엔 죽은 사람 같더니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 같아요. 복선은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구나. 과부라는 이유로, 갈 곳 없다는 이유로 움츠러들 필요가 없었지요. 장수는 웃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밤에 울지 않고 낮에도 밝게 웃었지요. 무당을 따라다니며 약초를 배우고 마을 아이들과도 어울려 놀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 아이들이 장수에게 물었지요. 너 무당집에 산다며? 무섭지 않아? 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우리 할머니 정말 좋으세요. 귀신 나오지 않아? 귀신은 없어요. 사람만 있어요. 아이들은 신기한 듯 장수를 바라보았지요. 장수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약초로 사람 살리는 일을 하세요. 저도 나중에 그런 일 할 거예요. 복선은 멀리서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어느 날 복선이 장수에게 물었습니다. 장수야, 행복하니? 장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네, 어미. 정말 행복해요. 뭐가 제일 좋아? 여기는 다 같이 있잖아요. 할머니도 웃고, 무당 할머니도 웃고, 어미도 웃어요. 그게 제일 좋아요. 복선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전에 복선을 냉대했던 큰집 형님이 무당집을 찾아왔지요. 복선 씨 복선은 대문 앞에서 형님을 보았습니다. 형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지요. 그때는 미안했소. 받아주지 못해서. 복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형님. 덕분에 좋은 곳을 찾았어요. 형님은 무당집 안을 힐끗 보았지요. 정갈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여기서 잘 지내고 있소? 네, 정말 편안합니다. 형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우리 집에 좀 머물러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복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된 게 더 좋았어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형님은 놀란 표정으로 복선을 바라보았지요. 복선의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의 다음 말이 의외였지요. 사실은 부탁이 있어서 왔소. 부탁이요? 형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 막내가 요새 몸이 안 좋아서 무당님께 좀 봐달라고 부탁할 수 있겠소? 복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들어오세요, 형님.
무당님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형님은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습니다. 무당은 형님을 보고도 태연하게 말했지요. 앉으시오. 무슨 일이오? 형님은 아이의 증상을 설명했습니다. 무당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지요. 약초를 다려 먹이면 나을 거요. 복선 씨, 저 항아리에서 도라지랑 더덕 좀 꺼내 오시오. 복선은 약초를 꺼내 왔습니다. 무당은 약초를 싸서 형님에게 주었지요. 이걸 다려서 하루 3번 먹이시오. 일주일이면 나을 거요. 형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를 드려야? 무당은 손사래를 쳤지요. 됐어. 그냥 가져가시오. 형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약초를 받아들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복선 씨를 받아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했소. 복선은 웃으며 말했지요. 다 지난 일입니다, 형님. 아이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형님이 돌아간 뒤 무당이 복선에게 말했습니다. 잘했소. 원망하지 않아서. 복선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이제는 원망도 없고 후회도 없어요. 시어머니가 복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 잘된 거다, 복선아. 일주일 뒤 형님이 다시 찾아왔지요. 손에는 쌀 한 마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완전히 나았소. 정말 고맙소. 형님은 쌀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복선 씨, 네, 형님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지요. 당신이 이렇게 좋은 곳을 찾아서 다행이요. 예전에 내가 잘못했소. 복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그날 저녁 4사람은 마루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지요. 무당이 말했습니다. 오늘 형님이 다녀갔다며? 복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이가 나았다고 감사 인사를 하러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물었지요. 어떤 기분이었니? 복선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속이 시원했어요. 하지만 복수한 기분은 아니었어요. 그저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무당은 웃으며 말했지요. 그게 바로 사는 거요. 원망하지 않고 도와주면서 사는 거지. 사람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무당이 굿을 해줬나 보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지요. 무당은 단 한 번도 새 식구를 위해 굿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살았을 뿐이었지요. 그 집안이 달라진 날은 굿을 한 날이 아니라 함께 밥을 먹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쫓겨나지 않고 함께 머물렀기 때문이었지요. 서로를 사람으로 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당은 새 식구를 받아들였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용서했으며 복선은 당당해졌고 장수는 웃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안이 달라지는 건 굿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라고 말이지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바뀌면 집안 전체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복선네 집안이 바로 그랬지요. 무당집에 들어간 게 아니라 사람이 사는 집에 들어간 겁니다. 굿이 아니라 밥을 함께 먹었고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 함께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달라진 겁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